자, 137페이지 비봅니다. 17절에 제목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칠판을 안 봅니다. 우리 중개 실무, 이 지금 법령이야. 공인중개사 법령인데, 중개 실무 파트 가면은 이런 흐름이 있어요. 중개 실무의 과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중개월의 접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중개월의 접수라는 것은 무슨 계약 체계를 말한다? 중개 계약 체계를 말한다. 그 지난 시간에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그 법 조문에 이 중개 계약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다. 그러면 실무에서 중개월의 접수 실무를 처리할 때 그 법 규정, 일반 중개 계약 규정, 전속 중개 계약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뢰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법을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중개월에 접수받은 그 중개 대상물 있잖아요. 중개 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 말이야. 그 조사하겠지만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확인한 내용이 있잖아. 확인한 내용은 설명을 해야 돼. 설명을.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업무가 된다. 알았어요? 이 확인 설명 업무도 법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기다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확인 설명 결과 알았어요? 거래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면은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계약이 체결됐다라면은 중개가 뭐가 된 거다? 완성이 된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중개 완성 시점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알겠어요? 해야 될 일이. 법 규정에 해야 될 일이 다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먼저 당연히 거래계약서 작성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아직 진도 안 나갔어, 법조문에. 알겠어요? 잘 봐봐요. 몇 페이지부터 보느냐 하면은, 그 143페이지 한번 봐봐요. 143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뭐가 완성된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요때 아이가. 맞죠? 뭘 작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일을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야. 알겠습니까?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에 가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에 가느냐, 142페이지네. 142페이지에 보면 저 위에 3번에 확인 설명서의 작성, 서명 및 날인 교부 보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 줄을 읽어봐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방금 뭘 작성했다?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했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중개 완성 시점으로. 요거 작성하는 때는 뭐도 작성해라? 확인, 설명, 서식도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해야 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알겠어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알겠어요?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뒤로 갑니다. 뒤로. 150, 아니다. 154페이지. 옳지. 154페이지 저 위에 보충학서 네오박스 밑에 한번 봐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완성된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뭐하고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뭐해라?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니까 보정설정, 보정관계증서 사본을 뭐 한다? 교부해야 되는데 뭐 또 하고 설명도 하고 교부하는 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봐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요 페이지 갔다가 저 페이지 갔다가 이랬잖아. 근데 그게 한꺼번에 딱 기억이 나야 된다. 그렇죠?
중개 완성된 요 시점에 해야 될 일이 법에 따라서 몇 가지다? 3가지 일이 되는 거라. 알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디를 가보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가느냐 하면은 260페이지로 가봅니다. 그 261페이지네. 261페이지 가면 저 위에 신고 의무자 신고사항에가 동그라미 1번 한번 봐봐요. 거래 당사자는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거래 계약 체결일이 요 나라이가. 요 나라 요 시점 아이가. 그렇죠.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뭐를 해야 된다?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된다. 누구는? 거래 당사자는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저 밑에 양갈로 2번에 가봐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에는 읽어봐.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어요. 거래 계약서를 뭐한 경우에는 작성 교부한 경우는 법 제26조 1항에 따라 가는 건 요거라 요거. 우리 공인중개사법 26조 1항이 아까 봤던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라 하는 그 규정이거든.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신고할 사항들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잡아요. 이 거래계약이 중개를 해가 체결됐다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신고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돼. 정확한 명칭은 요래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인데 이제 실무에서 그 실거래가 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 신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대상인 계약이면 신고 대상인 계약을 갖다가 중개 완성시켰으면 이 일도 해야 되지만 이 거래계약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이면은 요 3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다. 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일 수도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럼 임대차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한다는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3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계약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걸 했더랬잖아. 거기 260페이지에 있는 것들이잖아. 260페이지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해가 1, 2, 3 적어놨잖아.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실거래가 신고제에서. 이 계약이 돼야 뭐다 실거래가 신고할 일이 생기는 거지. 이 계약 범위 안 들어가면 실거래가 신고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공부할 때는 이게 제일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럼 137페이지에 이제 오늘 공부할 25조의 내용이 바로 이거라, 이거. 법에 규정된 확인 설명. 자, 근데 여기서 실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은 왜 한다? 설명은 왜 한다?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럼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려면은 거래 당사자가 설득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 설명은 왜 하느냐? 거래 당사자를 막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설득하기 위해서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실무로 가면은 설득을 양쪽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권리 이전자 측도 설득하고 권리 취득자 측도 설득한다는다. 한다. 매도인도 설득하고 매수인도 설득하잖아. 그런데 이 설명은 법조문 보면은 누구한테만 설명하도록 돼 있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알겠어요?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알겠어요? 이 물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 이 물건은 이전자는 지 거니까 지 스스로 잘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소리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뢰 접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뭐 이전 중개의뢰 접수로. 그 매도 중개의뢰 접수 받았으니까 물건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매수 의뢰 접수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확인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매수 중개월에 접수 받으면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알겠어요? 그 매수 중개월에 접수 받으면 매수 조건을 제시받겠죠. 그 조건에 맞는 물건이 나와 있으면은 알았어요. 그 물건을 이미 확인한 것들이 있다 없다? 있잖아. 그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 그 매수 조건에 맞는 물건이 매도월에 접수 받은 물건이 없다면은 스톱이야.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알겠습니까? 결국 매물 확보하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 무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아시죠?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은 항상 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매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라. 그러면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다 누가 등장하면 매수 의뢰 접수, 매수 의뢰인이 등장하면 그 매수 조건에 맞는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매물 중에서 선택해서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아, 그런 거죠. 이게 중개 실무의 과정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중개 실무 파트는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5번 과정에 마무리할 때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가본다? 309페이지로 가봐요. 309페이지가 아마 중개실무 청론이 돼 있죠? 그렇지? 뒷페이지를 딱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도 안 나가서 한 번 더. 알겠어요? 그번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6월 말이든 7월 초든 해야 돼. 알겠어요? 보강을 하든 뭐 그냥 정규 과정 수업 시간에 하든 해야 됩니다. 그 310페이지에 중개실무의 과정에가 2절에 그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이 그림이 바로 여기다, 요거 아니다. 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게 교재다 보니까, 알았어요? 쓸데없이 두 번째 중개 업무 계획 수립하는 거 요 적어 넣었다, 안 적어 넣었다? 여기에. 계획 수립하는 거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었다?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무계획에서 비롯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실무 흐름들을 교재니까 적어 놓은 건데, 알겠어요? 이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실무 문제로 물어볼 거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한 번도 물은 적도 없고. 알겠습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틀린 건 아니잖아, 그 그림이. 그렇죠? 그 다음, 알겠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조사 확인 및 가격 산정이라고 돼 있지. 저는 조사 확인이라고 했는데 가격 산정은 뭐다? 적었다, 안 적었다? 안 적었지만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 외우라 했는데 아직 안 해왔거든. 조사 확인하는데 중개 대상물인 토지나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관해서 뭔가 확인한다는 거잖아. 주로 몇 가지를 확인한다? 9가지. 7가지는 정보 공개할 사항이고, 그렇죠? 9가지예요. 9가지. 책을 왔다 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도 나갑니다. 다시 앞페이지로 갑니다. 다시 그 나중에 308페이지로 올 거야. 자, 130 뭐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40페이지, 140페이지 봐봐요. 왔다 갔다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140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2번에 뭐 확인 설명할 사항 해가 네오박스에 별표해 놓은 게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외워두는 것이 공부하는데 편하다 하면서 제가 외우라 그랬어요.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매수인이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 궁금해하는 사항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거래계약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확인 설명사항인데 거기에 보면은 3번에 무슨 금액이 있노?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하게 돼 있어. 그러면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할 때 뭣도 산정해야 되노? 가격도 산정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 안 적어도 되는 건데, 알겠어요? 확인할 사항 중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과목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감정평가론이 학계론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아시죠? 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 나면은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방식 중에 무슨 방식으로 주로 산정을 한다?
비교 방식으로 매매 사례 비교 방식, 임대 사례 비교 방식 공부했죠? 그 비교 방식에 의해서 주로 가격을 산정해가 설명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은 다른 감정평가 전문업자가 뭐다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우리 보통 중개를 할 때 가격 산정은 뭐다 무슨 방식으로 비교 방식으로 하는 거다. 실제로 다 그리 하고 있잖아, 알겠지? 맞죠? 요 옆 아파트에 몇 동 몇 호는 얼마에 거래되십니다. 그걸 비교해가 요 아파트는 요 정도 가격이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 3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 기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감정평가는 몇 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 2차적 수준의 감정평가예요. 3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는 전문 감정평가업자가 행하는 수준을 말하는 거고, 1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는 뭐다? 거래 당사자 있지. 매도인과 매수인 스스로도 가격을 산정한다는다. 한다. 그 수준의 감정평가를 1차적 수준의 감정평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알겠습니까? 왔다 갔다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중개 실무는 알았어요? 이 실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중개 실무는 이거 명심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갈 거는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인데 그 법령이 실무와 관련되기도 한다는다 합니다. 그런데 실무는 공인중개사 법령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뭐 방금 감정평가도 관련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세법도 관련이 있다 없다. 그 9번 안 봐라 9번. 확인할 사항 중에 권리를 뭐 취득하고자 하는 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잖아. 그럼 설명할 줄 알았나 몰란다? 알아야 되는 거야. 세법 지식을 동원해서 뭐다 취득 관련 조세에 대해서 적어도 뭐다 세율하고 뭐 세목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고객들은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느 정도만 설명하면 된다. 세목과 세율 정도로만 설명하면 되는 거라. 그럼 구체적으로 세금 얼마 내는데요? 이리 물으면 뭐다? 그건 세무사한테 돈 내고 물어보이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중개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뭐다? 세까지 산출해 주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법적으로는 그까지 설명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거기 봐봐요. 그럼 법적으로는 세목 세율 정도로만 설명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세법을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시험이에요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다? 반쪼가리 내놓은 거잖아.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합쳐가 40문제 1이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법도 뭐다? 빼자 시험 과목에서 빼자라는 논의가 옛날부터 끊임없이 오고 있는 거야. 왜? 세목하고 세율 정도로만 설명하는 것이 중개사의 역할이다 이 말이야. 그걸 넘어서서 정확한 세액까지 산출해 주고 하니까 누가 신경질 낸다? 세무사 영업하는 사람들이 뭐다? 막 자꾸 왜 우리 밥그릇 뺏어가노? 하면서 뭐다? 불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데 왜 안 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영업에 종사할 때는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누가 원하니까, 고객이 원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기른다? 길러야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른 사무실에서는 양도세 계산 잘해가 설명해주고 취득세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해가 다 설명하는데 당신은 뭐다? 법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아니다고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가마 신질 나잖아요. 그 사무실 문 닫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현실이 그런 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됐죠? 그 다음에 민법은 왜 공부하느냐? 중개 실무를 할 때. 그 2번을 봐, 2번.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하는 게 설명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돼야 되나? 그 민법을 알아야 뭐 설명을 하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공법은 그럼 왜 공부하노? 그 4번을 봐.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도 확인해가 설명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공시법 중에 등기법을 왜 공부하느냐? 맨 2번에 민법 공부하는 얘하고 똑같아. 알겠어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등기법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이제 공부 왜 하는지 다 알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 이거는 왜 공부하느냐? 학개론이잖아. 개론. 알겠어요? 민법을 공부하든, 알겠어요?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든, 세법을 공부하든, 등기법을 공부하든, 지적법을 공부하든 전부 다 그 법들은 뭐다? 무슨 물건과 관련된 거고 부동산과 관련된 걸 공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는 상태에서 민법도 이해를 하고 공법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개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부동산 학과, 대학에서 부동산 학과에서 교과목으로 되어 있는, 알겠어요?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입지론,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부동산 컨설팅론,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시험 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방금 제가 쭉 나열한 것들 있지? 그것들은 맛배기만 좀 봐라라는 게 뭐다? 개론인 거야. 알겠어요? 그 맛배기만 보니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맛배기만 공부하면 이거 뭐 공부할 거 있나 없나? 없어.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수박 그달기 시간만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졸업생이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하면 쉽다, 어렵다? 쉽다 이 말이에요. 왜? 맛배기만 적어놓은 개론책을 보는데 쥐는 학교 다닐 때 경제론 두꺼운 걸 다 봤거든. 어? 무슨 얘기지? 금융론 두꺼운 걸 다 봤거든. 그 두꺼운 거 중에 한 서너 페이지만 살짝 맛배기만 개론책 수면놨거든. 이 뭐 공부할 게 어딨노?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거다. 그럼 법대 출신이 와가지고 우리 민법책을 보잖아? 공부 쉽겠나 어렵겠나? 쉽지. 왜? 법대 민법책은 이따만큼 두꺼운데 이걸 뭐 요렇게 안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두꺼운 거 그만큼 적어놨다라는 것은 수박 끄달기식으로 맛배기만 소개해놓은 게거든. 공부할 게 없다 이래 되는 게. 무슨 소리 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부동산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그 맛배기만 적어놓은 책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 덜 돼 있다? 덜 돼 있으니까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는 거야. 당연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강사가 뭐다? 설명하는 거는 이제 지가 법대 공부할 때 했던 그 두꺼운 책에 있는 배경 설명 있잖아. 우리 책에는 안 적어놓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 책은 얇은 게 좋은 게다, 두꺼운 게 좋은 게다. 두꺼운 게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치가 지금 내 말이 다 동의하잖아, 지금. 알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얇은 걸 원한다. 그럼 다 외워야 돼. 그럼 얇은 거는 무조건 다 외우면 합격해요. 알겠어요? 근데 그 외울 양도 지금 6권이 되게 많잖아. 알겠어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봐봐요. 실무 문제 뭐 물어보느냐? 중개 실무 문제 뭐 물어보느냐? 아이? 이 실무 단계와 관련해서 물어볼 것들이 다 개론 물어보고 민법 물어보고 공법 물어보고 뭐다 공시법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세법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다른 과목 물어보는 파트가 무슨 파트다? 이 과목의 중개 실무 파트야. 그래서 몇 페이지를 가보느냐 하면은 봐봐요. 314페이지 봐봐. 지금 나중에 6월 말에 7월 초에 중개실무 파트를 하기 전에 맛배기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안 하려고 하다가. 2장이 중개를 접수야. 맞죠? 이거다, 이거. 1장은 총론, 2장은 뭐? 중개를 접수. 3장 제목은? 원래 중개업무 활동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이 나와야 되는데 시험 출제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낸 적도 없고. 3장 제목이 뭐다?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이야. 3장 찾으러 가봅니다. 바로 뒷페이지 317페이지 있죠. 맞지? 317페이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14페이지와 15페이지, 16페이지가 이제 요것과 관련한 내용이잖아. 그런데 별로 양이 없죠? 없는 이유가 이미 뭐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공부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실무에서는 뭐만 작성할 줄 알면 된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만 작성할 줄 알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중개를 접수하는 거 아이가. 그 서식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 안 봤다? 봤기 때문에 또 적기보다는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비교만 해놓은 거다, 이 표에. 알겠습니까? 아, 이 실무는 이미 공부 다 해봤다, 안 해봤다? 또 해봤어. 알겠습니까? 아, 법령 파트에서. 그 다른 교재를 보면 요 중개를 접수해가 요 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법조문의 내용들 다시 적어놨다고, 양을. 많아요. 근데 그건 이미 법령에서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재는 그 앞에 땡겨놨기 때문에. 알겠어요? 요밖에 안 해놨다. 그 다음 조사 확인 한번 봐봐요. 317페이지에 조사 확인인데 1절의 제목이 뭐고? 조사 확인 방법하는 게. 자, 아까 몇 가지 봤다? 9가지. 근데 제가 주로 하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건 그 9가지가 열거사항이 아니고 무슨 사항이라서? 예시사항이라서. 예시사항이라서. 그럼 그 9가지에 명시된 것만 조사 확인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 9가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을 해야 한다? 해야 되는 거야. 그 열거 규정이 아니라 그거는 예시 규정이에요. 근데 시험 출제에 있어서는 예시된 그 9가지 사항 범위를 위주로 시험 문제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데 법을 만든 사람은 그 9가지를 적을 때 뭐를 생각하고 적었느냐 하면은 현실에서 중개대상물이 주로 뭐더라? 토지와 건물이 주로 중개대상물이잖아. 토지와 건물이 주로 중개대상물임을 전제로 그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라고 볼 걸 9가지를 예시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 중개대상물이 임목일 수도 있다, 없다? 그러면 임목일 때는 임목의 생육상태 조사 확인해야 한다. 해야 되는데 그거 적혀있나? 안 적혀있잖아, 그 9가지에. 알겠습니까? 아, 그거 안 적혀있다고 하면 임목의 생육상태 조사 확인 안 해도 되나? 해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아, 그 적어놓은 것들은 주로 중개대상물이 무슨 물건임을 전제로 토지와 건축물임을 전제로 뭐다? 이런 것들이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성실 정확하게 조사 확인해가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지금 아웃라인 잡습니다. 자꾸 무슨 구체적인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공부하는 거는 그 다음이고 아웃라인 틀부터 만들어야 되는 기다 이 말이에요. 틀 없이 자꾸 지식을 붙이려고 하니까 뭐다? 붙을 데가 없는 거야. 집어넣을 데가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어? 그러면 왔다 갔다 그리고 헷갈린다 이런 소리 나온다 이 말이야. 응? 됐죠? 그러면 이제 3장이 조사 확인 방법 나왔어. 그럼 그 9가지 외하라 했는 이유가 그 9가지 외웠다 치고 잘 떠올려 봐봐요. 그런 것들을 조사 확인할 때 어떤 방법으로 조사 확인하노? 공부상으로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9가지를 보니까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럼 뭐 현장 답사에 의한 조사 확인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아, 그 조사 확인 방법은 크게 몇 가지다? 2가지다라는 게 공부상 조사, 현장 답사에 의한 조사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9가지를 잘 읽다 보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는데 그걸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한다고 제대로 확인 못 할 수도 있어. 누구의 협조가 없이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권리를 이전하는 자체가 협조가 없이는 제대로 현장 답사에서 조사 확인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누구한테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이전 자책에게 협조를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내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잘 안 되니까 매도 의뢰인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자료를 제출해달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이따 봅니다. 다 있어 법조문에.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4장 제목이 뭐가 나와야 되겠노?
4장으로 찾아가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갑니다. 자, 봐봐.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 21페이지 쭉 넘어가봐. 이게 무슨 책 끊노? 공시법 책 끊잖아. 제가 빼풀락 하다가 혹시 우리 공시법 교재에 이런 서식이 수록 안 돼 있을까 싶어서 제가 수록해 놓은 거예요. 에이? 제가 강의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다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공시법 시간에 공부해야 한다. 해야 되잖아. 그럼 토지대장을 보마. 등록사항이 뭔지 점검하기 편할 거 아닌가. 공시법 책에 있다 없다.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요걸 활용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그래 우려가 돼가 집어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강의하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확인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쭉 넘어가면서 봅니다. 공부 많지? 333페이지 봐봐요. 무슨 답사? 현장 답사에 의한 조사 확인해놨어. 그렇지? 그래놓고 뒷페이지를 봅니다. 3번 제목이 뭐로 돼 있노? 상태 등 자료 제출 요청에 의한 조사 확인이 돼 있잖아. 아까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 중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성 있는 사항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라. 그 방법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실무 방법이에요. 그래서 335페이지에 이 서식도 대한민국 어느 교재도 없어. 그렇지?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하는데 구두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서면 양식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저 위에 제목이 뭐로 돼 있노? 자료 협조 요청 및 자료 조사서가 관로안에 뭐 예일이 나왔잖아. 이거 법정 서식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법정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교재도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런 항목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재를 해가 본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동그라미를 칩니다. 335페이지에 그 서식 안에 보면 9번 돼 있지? 9번에 글자 있잖아.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이걸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 다음에 10번도 동그라미를 칩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가 수도, 전기, 가스 쭉 돼 있지? 그 다음 11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 12번에 환경 조건 하는 거 동그라미 칩니다. 그거 참 희한하다 이 말이지. 번호가 1, 2, 3, 4, 5, 6, 7, 8도 없고 바로 9번 가는 게 왜 티 나오노 이 말이지. 맞지?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다 했고, 알겠어요? 335페이지 제일 밑에 서식 봐봐요. 받는 사람 해가 누구 돼 있노? 개업공인중개사. 보내는 사람 누가 돼 있노? 매도 임대인. 그 사람한테 자료 제출 요청했으니까 그 사람이 보내는 거지. 도장 찍어가. 알겠습니까? 공부하기 아주 편하게 합니다, 지금. 그 다음, 336페이지에 봐봐요. 2절에가 제목을 정확하게 봐. 확인 설명할 사항 별게 놨지. 확인 설명할 사항이 몇 가지고? 주로 9가지 아이들은 주로 예시적이지만. 맞죠? 조사 확인 기준이란데. 이제 밑에 1번이 뭐고? 기본적인 사항이죠? 자, 이 번호가 몇 번까지 나온다? 9번까지 나와야 되지. 알겠어요? 9번까지 나와. 나오는데 쭉 넘겨봐. 338페이지에 가면 이제 2번이 권리관계 관한 사항 맞잖아? 어? 그런데 339페이지에 보충학습에 이렇게 무슨 건? 법정지상권 하면서 장글이 잔뜩 적어놨어. 이것도 권리관계 한 내용 맞나 맞나? 맞지? 이 중개대상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 확인해가 설명할 줄 알았나 몰랐나? 그러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 없었나? 있어야 뭘 확인도 하고 설명도 하지. 그러면 조사 확인 실무. 조사 확인 실무 문제래. 민법의 법정지상권을 물어보기도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민법 문제를 물어.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민법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뭘 한다? 조사 확인 실무를 진행할 수 있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목 시험 치다가 민법 문제가 와티 나오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실무 문제. 그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 봐요. 342페이지에 또 보충학습 보니까 뭐 공유, 합유, 총유 제가 표 적어놨지? 대한민국 어느 교재에도 이 책에는 없어. 민법 책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그러세요? 그런데 실무 문제로 잡아봐요. 실무 문제로 민법의 공유, 합유, 총유의 법률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다 없다. 있어. 그 공유, 총유, 합유 관계를 뭐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설명도 할 줄 안다 모른다? 알거든. 알겠지? 그 다른 과목 물어보는 거예요. 실무는. 그 다음 343페이지에 보니까 4번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확인하라 돼 있잖아. 그러면 뒤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가는 거다 이 말이야. 이 공부를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조사 확인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이 공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몰란다. 아나 모르나 물어본다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하다가 지금 뒷부분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공부하려다가 지금 보고 있는 기다. 응? 또 봐봐. 346페이지 보면 5번부터 몇 번까지고 9번까지 나오지? 그런데 5번, 6번, 7번은 뭐 설명해 놓은 것도 없어. 8번도 뭐 설명해 놓은 것도 별로 없어. 없는 이유가 뭐 거기서 시험 문제 물어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어떻게 조사 확인하노? 현장 답서 조사 확인한다. 그밖에 뭐 할 말이 없어요. 알겠어요? 물어볼 게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9번에 조세에 관해서는 물어볼 게 있다 없다? 있는데 4줄만 딸랑 적어놨지? 그렇죠? 세법 지식을 시험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물어보더라고. 왜? 이 과목 출제위원이 세법을 모르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됐습니까? 응? 그런데 343페이지 쭉 봐봐요. 다시 되돌아가. 이게 4번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나가는데 제일 밑에 각주를 한번 봐봐. 제일 밑에 각주. 이 부분과 관련하여, 즉 4번과 관련하여 부동산 공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이 중개실무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지만 해당 과목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본교재에서는 뭐 생략하기로 한다. 그럼 뭐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임대차, 공법책에 농지법 공부할 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대. 그걸 갖다가 이 과목에서 물어보더라 이면 실무 문제로. 알겠습니까? 그럼 자 아까 법정지상권 물어보더라. 농지법 물어보더라. 그럼 이 과목 중개실무 출제하시는 분이 주로 세법은 몰라. 학개론도 몰라. 알겠어요? 주로 무슨 과목을 잘 알더라? 민법과 공법을 잘 알아. 그래서 민법과 공법 실무를 문제를 잘 내더라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다시 뒤로 갑니다. 그럼 347페이지에 3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뭐 기재사항과 뭐 작성 방법 이렇게 있지? 자, 아까 봐봐요. 중개가 완성됐으면은 뭘 작성해야 된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일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돼. 아까 법조문에 의무잖아. 하유한다고 돼 있잖아. 그럼 작성할 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그러면 이게 실무 문제인 거예요. 확인 설명서 서식 작성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그건 무슨 문제다? 실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뒷페이지부터 뭐다? 서식이 몇 종류가 나온다? 원, 349페이지는 원. 원이지? 원 보는데 잘 봅니다. 원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고? 8번까지지? 맞죠? 350페이지는 이제 8번 밑에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사항? 세부 확인사항. 몇 번부터? 9번부터 몇 번까지? 12번까지. 그게 세부 확인사항이래. 9번부터 12번까지? 뭐 어디서 봤다 안 봤다? 아까 앞에서 자료 제출 요구 조사석 하는 이미 서식 봤잖아. 그 9번부터 뭐다? 12번까지. 그럼 봐봐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은
확인 설명서 서식을 고려해 보면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다. 9번부터 12번까지다. 그 말은 결국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라 뭐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하는 것들은 다 뭐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질문 다시 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하는 게 있죠? 그럼 그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리 물으면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리 물으면 이렇게 답하면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할 사항들 중에 확인할 사항 중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청 방식으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무슨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야. 그나마 기본 확인 사항 하는 게 있었나 없었나? 있었지. 그 1번부터 8번까지 항목이잖아. 그거는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단어는 뜻은 뭐고? 이리 물어봐.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야. 공부상으로 확인하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든 어찌됐든 동간에 누가 스스로 직접 확인할 사항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확인할 사항들을 뭐다? 기본 확인 사항이다. 그래 되는 거예요. 설명 다 합니다. 그러면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을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돼 있잖아.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 확인 설명서는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지? 그렇죠? 그럼 나중에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해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해가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청구한다. 그런데 뭐 때문에 손해를 입었느냐?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손해를 입었느냐? 기본 확인사항과 관련해서 손해를 입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야. 기본 확인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그러나 세부 확인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을 일부 지겠지만은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누구한테도 책임을 매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제 확인설명서 서식 양식을 그렇게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으로 나누어서 작성토록 양식을 딱 만들어 놓은 취지를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이 취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 문제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들 네모박스 안에 잔뜩 집어넣어 놓고는 기본 확인사항은 몇 개인가? 세부 확인사항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 봅니다. 쭉 넘어가 봅니다. 359페이지 가면 투 서식 있지? 투도 기본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죠? 맞지? 맞지? 그 다음 362페이지 3도 뭐? 토지죠? 2는 비주거용 건축물, 1은 주거용 건축물, 3는 지금 토지잖아. 에이? 여기도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으로 서식이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 365페이지가 포 서식은 중개대상물이 뭐일 때 작성하는 거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일 때 작성하는 거다. 여기도 기본사항, 세부사항으로 나눠져 있지? 근데 저쪽이 1, 2, 3, 4, 1, 2, 3, 4 서식을 봤는데 기재 내용이 다 같다 다르다? 항목은 기본과 세부로 구분되는 건 틀은 똑같은데 그 기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사항들은 다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뭐가 다르니까? 중개대상물이 종류가 다르니까 조사 확인할 것도 다르고 설명한 것도 달라지니까 기재할 사항도 뭐 달라지는 거죠. 요걸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348페이지 봐. 오늘 이상하게 중개 실무 강의 전체 틀을 잡는다 지금.
348페이지 보면은 표가 하나 있다 없다? 있죠. 이 표가 무슨 표냐? 제일 윗칸을 봐. 기재사항 해가지고 옆에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서식별로 밑으로 가면서 뭐다? 기재사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공표 X표식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에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 표를 잘 보고 제 질문에 답을 해요. 비선호 시설 가는 거 있지? 그게 6번에 안 있나? 비선호 시설. 기본 확인 사항 중에 6번에 비선호 시설 1km 이내에 가는 거 있죠? 주거용 건축물인 확인 설명서 원서식에는 동그라미 돼 있잖아? 기재 사항인데 그 옆에는 X 돼 있지? 맞죠? 그림자 처리해가지고. 비주거용 건축물일 때 작성 교반은 확인 설명서 2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의 유무를 기재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자 있지? 거기다가 봐봐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12번 환경 조건 있지? 세부 확인 사항에 환경 조건 있지?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걸 기재하게 돼 있는데 확인 설명서 원서식에는 기재한다, 한다? 하는데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인 2 서식에는 X 돼 있지? 기재하지 않는다. 그 시험 문제 1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2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게 실무야. 실무에서는 서식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대. 기재사항이냐 아니냐도 가릴 줄 모르면 작성 능력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 2, 3, 4 서식의 기재사항적 범위를 비교를 해야 된다. 그 서식을 자꾸 검토하면은 이 348페이지 이 표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야. 1, 2, 3, 4를 비교하다 보면. 알겠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369페이지 봐봐. 4장 해가 제목이 뭐로 돼 있다? 중개활동이 돼 있잖아. 그렇죠? 이 중개활동이 이제 이기라 이거. 설명이에요. 설명이에요. 설명하는 과정을 우리 교재가 무슨 과정으로 적어놨다? 중개활동, 판매기법, 다른 교재 보면 중개 판매활동 뭐 이렇게 사. 알겠지? 요 4장이 바로 무슨 과정이다? 설명 과정이야. 그럼 설명할 때는 목적이 뭐다? 설득이죠. 그 설득의 기법. 설득의 기법을 판매 기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요즘 거의 안 내. 한 10여 년 전부터 내지를 안 해. 이 4장과 관련해서. 알겠지? 봐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뭐 갖고 설명하노? 확인했는 거 갖고 설명하지. 확인했는 거 갖고. 물건으로부터 나온 뭐다? 자료 갖고 뭐다?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물건으로부터 나온 자료 갖고 설명하는데 그 자료들이 많을까 아닌가 봐? 확인한 사항이 주로 9가지까지만 많을까 아닌가 봐? 그 많은 것 중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없다? 그런 걸 셀링 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판매 소구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누구한테 만족을 줄 만한 특징, 취득하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잖아. 이전하는 사람한테 설명한 거잖아. 취득 의뢰인에게 만족을 줄 만한 특징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 특징을 무슨 포인트? 셀링 포인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셀링 포인트를 잘 분석해가 설명을 할 때 제시하는 거다. 이 말. 그럼 셀링 포인트 분석할 능력 있었나 없었나? 그런 걸 요서 옛날에 물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 물건 특징을 잘 분석해야 되지만 셀링 포인트를 잘 분석해야 되지만 분석만 잘하면 많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닌가 봐. 누구한테? 사람한테, 취득의뢰인한테. 그게 대인활동인 거예요. 알겠지? 그럼 대인활동과 관련해서는 뭐다? 물어볼 게 거의 없어. 알겠지? 그런데 이제 AIDA 원리 가는 게 있어. 아이다 원리. 알겠지? AIDA. 뭐라고 돼 있어? 주목, 흥미, 욕망, 행동 이런 데 있잖아.
첫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AIDA 원리다 하잖아. 이건 봐봐. 누구한테 설명한다 했노? 매수인한테 취득거래는. 그러면 뭐 부동산도 상품이다, 상품 아니다? 상품이다.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뭐 이 구매 행동, 심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구매 행동 심리. 그렇지. 무턱대고 물건 사나. 일단은 그 물건에 대해서 뭐를 보이게 돼 있다. 관심을 보이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관심. 거기가 보면 다 attention이야. 주목이야. 주목. 알겠지? 무슨 얘기지? 근데 그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뭐다? 그 물건 살 때 봉투 글자들 읽어본다는 건 읽어봐. 맞죠? 그러면 이제 좀 흥미를 좀 더 느끼겠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욕망하는 건 뭐냐? 그 물건 봉투를 보고 쭉 읽어보고 흥미, 살만하다. 괜찮은 물건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점원이 와가 콕 집어가 뭐다? 이 물건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취득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해본다? 카트에 집어넣어보자. 그게 행동이야. 그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의 구매 행동 심리적 전개 과정을 물건 판매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다?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AIDA 원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런 거 AIDA가 뭐고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어. 근데 요즘 안 물어봐. 알겠지? 이런 식으로 중개활동은 대물활동 측면이 있지만 대인활동 측면도 있다 없다. 이걸 중개활동의 양면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알겠어요? 중개업 잘 하시는 분은 사교성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뛰어난 거야. 대화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교성도 없고 대화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만 좋아가. 자격증은 땄어. 그러면 대물활동은 잘한다 안 한다? 잘하는데 대인활동이 문제가 터져가. 문 닫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 한 해 동안 쭉 지켜보면서 저분은 뭐다 열심히도 하니까 자격증도 따는데 행동을 1년 동안 보니까 뭐다 자격증 따기만 하면 중개업 잘할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하는 감이 바로 탁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저분은 열심히 내가 자격증 따는데 뭐다 아마도 자격증 못 써먹고 장로 속에 집어넣지 싶다 하는 사람도 보이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클로징 가능, 370페이지에 클로징 가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설명, 설득을 통해서 뭐로 연결시키는 과정, 거래계약 체결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클로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알겠습니까? 그럼 클로징 기법이라는 게 있어, 이론적으로는. 근데 요즘 거의 안 물어. 예를 들어서 봐봐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매수인이, 알겠어요? 강한 욕망을 느꼈어. 구매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셀링 포인트 제시로 말미암아 가지고 강한 욕망을 느꼈어.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 체결을 시도해봐야 된다, 말한다? 해봐야 된다. 그게 클로징 해본다 이 소리야. 그때 무슨 말을 탁 던지느냐. 딱 보니까 눈빛만 봐도 이 부동산을 살 욕망이 있다, 없다?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딱 말을 던져. 이달 말에 집을 비우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욕망을 가진 상태에서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이달 말은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바로 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라 하노?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음 주에 확실히 비워줄 수 있도록 내 조치를 취할게. 계약서 도장 찍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클로징 기법 중에 하나다. 그걸 또 이론가들이 쓸데없이 전문용어를 합시고 계약 전제법 하면서 뭐다 용어를 붙여놨는데 그런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보는 게야. 근데 분명히 그런 걸 활용할 줄 알았는데 몰란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클로징 기법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고객에 따라서 적당한 클로징 기법을 뭐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372페이지 봐봐요. 그럼 요 과정이 끝났으니까 5장이 뭐가 나오노? 거래계약 체결과 거래계약서 작성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할 줄 아나 모르나 물어봐야 된다 말한다. 물어봐야 돼. 그게 실무 문제지 뭐. 알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380페이지로 가봐요. 379페이지 앞에 중개실무 뭐라고 돼 있노?
강론 돼 있네. 이때까지 이야기하던 건 총론이야. 그럼 강론은 뭐냐? 이런 중개 실무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활용해야 될 지식들이 있다 없다? 일단 그걸 잔뜩 소개해 놓은 게 강론이야.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제목이 뭐로 돼 있노?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 시간에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명의신탁. 그 다음 2장은 제목이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야. 388페이지에. 3장은 뭐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야. 그 다음에 4장은 뭐다? 경매라, 경매. 무슨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중개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명의신탁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아나 모르나 물어보는 거야. 그럼 결국 무슨 과목 물어보는 기고? 민법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무를 갖다가 좀 뒤로 밀어놓은 게 뭐다? 일단 민법부터 좀 공부가 된 다음에 보자 싶어서 밀어놓은 기다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실제로 여러분들 실전에 들어가면 중개 실무 문제로 뭐가 잔뜩 나온다? 주인법 물어보고 상위법 물어보고 실명법 물어보고 또 분묘기지법 물어보고 법정지상법 물어보고 막 그런 식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 다른 과목 특히 민법과 공법을 아까 농지법 물어본다 했잖아. 그 민법과 공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체로 몇 문제 정도 되느냐? 한 6, 7문제 돼. 알겠어요? 6, 7문제. 그러면 민법, 공법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이 과목에서 그냥 6, 7문제 뭐 껌줘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 과목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주인법 문제가 나왔잖아? 실무 문제로 틀렸어. 누구 원망하노? 저를 원망해요. 희한하게. 알겠어요? 민법 시간에 공부를 안 해놓고 틀려놓고는 쟤한테서 원망을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희한하다. 그 원망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쟤한테 수업을 해달라 이렇게. 민법 시간에 하는 건데 민법 시간한테 상세히 들었지. 그래서 쟤한테 해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일요일도 다른 학원에 뭐다? 그 실무를 밀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해달라는 거야. 어차피 6월 말에 할 끼다 했는데도 알겠어요?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요일날 특강하고 왔다. 그저께. 알겠어요? 이거 실무 파트. 알겠어요? 근데 왜 해달라고 했느냐? 그 학원에 민법 선생이 주인법, 실명법 이런 겁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야.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된다 싶어요. 저한테 자꾸 이야기 된다. 알겠어요? 제가 앞에 법령 강의하면서도 이따가 가끔씩 민법, 공법 이야기를 하더라 안 하더라? 할 때 이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잘 되더라. 저 사람은 뭐다? 지 과목도 아닌데 뭐다? 이해되도록 강의 잘하네 싶으니까 주인법, 상위법 내보고 다 강의해달라고 한다. 알겠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제가 잘해본들 그 해당 과목 선생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자, 앞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할 거 한 주제는 해놔놓고 쉬었다 갑니다. 137페이지 갑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라. 확인 설명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자, 1번에 법적 성격 하는 거는 알지? 법적 성격 하는 거는 뭐 줄 걸 거는 특별히 없어요. 결국 알지? 이거라 이거 알겠어요? 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7번째 줄에 안 가봐요. 끝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뭐 적극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있죠. 그렇죠? 결국 그 주로 9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는 전문적 식견이 부족해가 제대로 알더라 모르더라? 모르더라. 그 전문적 지식을 갖춘 누가 개입을 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을 해가 그런 사항들을 뭐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뭐 해줘라? 설명해줘라 라는 걸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기다. 그게 확인 설명 의무야. 그렇지? 그런데 그 두 줄 더 내려가니까 뭐 체크리스트화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뭐 이런 말이 적혀있지. 아까 확인 설명서 1, 2, 3, 4씩 봤어요.
보니까 다 어떻게 기재하도록 돼 있더라? 체크하도록 돼 있잖아. 양호, 불량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 체크리스트화하여 간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두 줄 봐봐. 2007년도 10월 달에는 서식을 개정해가지고 뭐별로 세분화했다.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 몇 종류로? 4종류로. 그래서 확인 설명과 관련된 업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2007년 이전에는 확인 설명서 서식이 지금처럼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라는 거야. 한 종류였어요. 서식이 하나밖에 없었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노 봐.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다르면 기재사항도 같다 다르다. 달라지는데 서식을 똑같은 걸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의 서식을 몇 개로 쪼개는 바람에 4개로 쪼개는 바람에 공부할 게 늘었다 안 늘었다? 늘은 거야. 알겠지? 이 과목은 1회 때부터 지금 29회 시험 공부하고 있지만 계속 시험 공부할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든 적 한 번도 없어. 에? 공법은 자꾸 줄어들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꾸 줄어들어. 알겠어요? 민법은 똑같고, 알겠어요? 개론도 똑같고, 알겠어요? 근데 이 과목은 계속 늘어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노릇이죠. 이 과목 제가 8회 때부터인가 강의를 시작했거든. 그때 강의할 때도 4시간 수업했고, 지금도 4시간 수업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의 반틈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런데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더 늘어난데도 또 똑같은 시간 동안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자, 137페이지 제일 밑에 2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내용. 이 법조문이 이제. 자, 양가로 1번에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동그라미 치고, 봐봐요. 확인, 설명,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잖아.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 이거 듣고 나면은. 그래서 읽어보기만 하면 되지. 당연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야, 이거. 확인, 설명할 사항 몇 가지? 주로 9가지. 관로안에 제가 주로 9가지라고 적어놨죠? 확인하여 했는데 확인 옆에 관로 뭐로 적어놨노? 읽어봐. 기본 확인 사항은 공부 및 현장 답사한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직접 확인하고 세부 확인 사항은 매도인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한 방법으로 확인. 이해되나 안 되나? 되죠? 봐봐. 서식을 보고 법조문을 보니까 확인의 방법을 대만 알아버리잖아. 그 관로안에 장글씨는 제가 메모를 해둔 거거든. 법조문에는 그냥 확인이란 2글자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노? 이리 물으면 뭐라 하면 된다. 그 관로 문장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알겠습니까? 보고 오니까 쉬워지잖아. 그럼 확인한 사항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하고자 하는 취득 동그라미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는데 성실정확의 의미는 어느 정도 설명하면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서 설명하면 성실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되겠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 토지대장 또는 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아까 저 뒤에 공부들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 확인했는 것들은 그걸 제시하면서 설명해라 라는 소리야. 구두로만 설명하지 말고. 알겠죠? 그게 확인 설명은 뭐야? 외울 게 있나? 없지. 그렇지. 자, 그럼 보충학습 돼 있죠? 보충학습. 이거는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군데?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의 주체는 아니지만은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야. 그럼 할 때는 누구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재가 시험 문제 나올 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위반이잖아?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위반했으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로 바뀌었어. 옛날에 업무 정지했는데.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위반하면 자격 정지 사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 밑에 이제 판례를 소개해 놨잖아. 이 판례가 바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하는 잣대가 되는 거예요. 성실 정확의 의미가 아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잖아. 그렇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슨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선관주의 의무를. 왜 그렇게 요구했느냐? 우리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 관계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관계잖아. 민법상 무슨 관계와 같다고 보고? 위임관계와 같다고 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권리관계를 확인해라. 그래서 매도된 권리를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조사 확인하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무슨 증 소지 여부까지도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조사 확인해야 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순서대로 판례가 나와 있지 않느냐. 됐죠? 그것이. 가만. 저 밑에 각조 36번 한번 봐봐요. 요 읽어보기 전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다른 어떤 교재도 없어요. 읽어보기 전에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까지 확인하라 하는 판례가 있었나 없었나? 있었지. 위에 있지. 왜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위에 한번 읽어봐봐.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매도 의뢰인이 뭐 못하는 사람인 경우,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 필요할 때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 알지 못하노? 궁금하나 안 궁금하나? 궁금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궁금증을 전부 다 해소하려고 노력 안 하고 다 그대로 외워버리.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 필요할 때는 무슨 증 소지 여부도 조사 확인해 볼, 등기권리증을 조사 확인해 볼 주의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더라. 왜 아프는 거예요? 저는 이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았어요. 도대체 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판례를 찾아가 사건 내용을 읽어봤디. 이제 각주 36번 읽어봐요. 이 사건은 실소유자인 동생의 토지를 형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매도하여 계약금 등을 편취하고 도피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의 체결이 매수 의뢰인이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점, 그리고 매도인이 소지 제시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토지공부 즉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추가적으로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건이다. 그 결국 이게 뭐예요? 동생의 토지를 형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매도하잖아. 쌍디수주이다 이 말. 쌍둥이. 형하고 동생이 거의 외모가 쌍둥이 수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형이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민등록증 위조해가 팔아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조를 하려고 하면 주민등록증만 위조할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도 위조했어야 한다. 했어야 하는데 토지대장에도 소유자 동생의 주소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주민등록증의 주소하고 일치더라 불일치더라? 불일치더라.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보니까 본인이 맞아. 형이 쌍둥이니까. 맞죠? 그런데 토지대장을 보니까 주소가 불일치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맞다면은 주민등록상의 주소, 토지대장상의 주소 다 일치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일치돼야 되는데 토지공부상의 주소하고 불일치가 되는 거야. 그 의심이 가더라. 의심이 가면 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맞다면은 무슨 증 갖고 있지 않겠느냐? 등기권리증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것까지도 조사 확인해 볼 주의 의무. 그게 바로 무슨 주의 의무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알겠어요?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두 개만 비교해가 확인해 본 결과 이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다 하는데 전혀 의심이 안 가. 그러면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야.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서 기울여야 될 주의가 갖다 달라진다. 달라지는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다. 알겠습니까?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잣대가 있지만은 학생들 수준에 맞춰가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수준보다도 더 뛰어나게 강의를 해야 되고, 학생들이 많이 모르고 있으면 자기는 잘 알아도 수준을 팍 낮춰가 설명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는 뭐다? 여러분들 눈빛을 봐야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런데 우리가 동영상 전문 사이트들 보면은 뭐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앞에 학생들이 없이 실내 스튜디오에서 그냥 찍어버린다. 보나 안 보나? 학생들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설명하고 끝내버린 거야, 촬영을.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동영상 사이트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남들이 뭐 사이트가 좋다 하더라, 잘한다 하더라, 그거 무조건 접속하는 게 아니고 지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하는 사이트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139페이지에 보충학습 해가지고 이거는 뭐다?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왜 적어놨느냐? 민법에 무슨 조문을 적어놓은 거다? 위임에 관한 조문을 일부 적어놓은 거야. 위임 관계와 같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잖아. 그럼 민법의 위임 관계에 관한 조문을 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싶어서 보충학습에 집어넣은 거야. 거기다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의 개념을 2번에서 소개해 놓은 게 한번 읽어봐요. 2번.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 그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과실 가는 거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 과실은 무슨 과실과 무슨 과실? 그 과실은 이렇게 쓰는 거고 이 과실은 이 지금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는데 천연과실, 법정과실 거기 티 나올 이유가 별로 없잖아. 알겠지? 물건의 종류죠. 물건의 종류로서 뭐다? 원물과 과실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 원물과 과실. 알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사과나무는 뭐고? 원물이고. 그 사과나무에 뭐가 열린다? 사과가 열리죠. 그게 뭐고? 과실이야. 근데 그게 법정과실이 아니고 뭐 천연과실이다라는 거지. 원물과 과실. 물건의 종류를 그리 구분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물건의 종류를 이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뭐 활용할 게 있나? 고의과실 이걸 묻는 거지. 그럼 경과실 있어 없어요? 뭐고 또? 중과실. 그렇지? 그럼 지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행위가 과실이거든. 과실이 뭐고 이리 물어봐. 이 과실이 뭐고 물어봐. 주의 의무 위반 행위를 뭐라 그런다? 과실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정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대. 그럼 무슨 행위다? 과실행위야. 그럼 경과실이다? 중과실이다? 민법으로 따지면. 경과실. 알겠지? 경과실. 알겠지? 다소간의 주의를 기울인 거야.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한 거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경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 의무예요. 이것도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추상적 과실, 뭐 구체적 과실. 안 들어봤나? 안 들어봐서 취합. 어쨌든 이건 들어봤다 이 말이지. 그럼 민법에서 과실의 종류를 이건 들어봤잖아? 들어봤으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기울여야 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그걸 위반하게 되면 민법상 무슨 과실에 해당하는 거다? 경과실에 해당하는 거다. 여기까지만 알았나? 알겠습니까? 추상적 경과실이지만 그건 안 들어봤다 하니까 민법에서 추상적 과실이냐 구체적 과실이냐 이까지는 뭐 시험에 활용이 안 된다고 보고 설명을 안 했겠지. 그러나 경과실과 중과실은 구분을 된다. 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행한 사람, 표의자 있지, 표의자. 표의자의 무슨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우에 중대한 과실을 요구하는 규정들이 일부 있어. 그러나 중과실이라고 요구하는 조문이 아니면 전부 다 민법은 무슨 과실을 의미하는 거다? 경과실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민법 선생이 중과실을 안 하고 그냥 과실 하잖아? 그럼 전부 다 무슨 과실? 경과실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돼. 특별히 중과실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꼭 글 쓸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중과실이라고 표현한다.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됐고 139페이지에 그 표 밑에 이것만 하고 뒤까지 하고 있어야 돼. 대법원은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돼 있죠? 그거 줄다 끊어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무슨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의 개입을 신뢰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에 이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무슨 주의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인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판례다. 알겠습니까? 꼭 고객인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만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읽어봐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 외의 하는 것 동그라미 딱 치나. 외의.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하는 말은 자, 권리금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권리금 거래를 알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거는 중개인가? 아니다라는 거. 어찌됐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잖아. 그걸 알선하는 경우에도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기울여야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됐죠. 뒷페이지. 또 판례 하나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 의무라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이 중개계약을 무상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상. 원래 원칙은 무슨 계약이다 이게? 유상계약이야. 보수 취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니까. 그러나 무상계약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상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해야 된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야. 그 확인 설명에 잘못이 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도 져야 된다 하는 게 그 판례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또 한 분을 위해서 또 설정을 해줍니다. 이 중개계약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계약이다 이 말이지.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중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슨 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계약도 가능하다. 무상계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중개계약은 유상계약 하지 말고 항상 유상계약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유상이지만 알겠지? 그 법 공부하면서 원칙과 예외를 잘 구별할 줄 알았는데 몰란다. 얘는 그 설정이 있잖아. 농지 임대차 가능 불가능. 원칙은 옳지. 원칙은 금지. 예외적으로 뭐 허용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그 농지 임대차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농지 임대차가 금지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뭐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허용되노? 가만고 예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갖춰야 한다. 그 요건을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잖아. 군대 갔다 옵니다. 농사 짓다고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농지를 무조건 팔고 가야 되나? 와야잖아. 임대해가 경작하면 되잖아. 그럼 요건들이 갖춘. 요건이 없으면 임대차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원칙과 예외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140페이지에 양갈로 이번에 확인 설명할 사항부터 또 진도 나갑시다. 알겠습니까?